크리스마스의 그 소란스러웠던 열기가 모두 빠져나간 12월 27일의 아침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손자, 손녀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집안은 썰물처럼 빠져나간 가족들의 빈자리를 채우듯 정막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주택, 이곳에는 67살의 김옥분 여사가 홀로 앉아 식은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어제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있고 회색빛 겨울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옥분 씨는 거실 한구석에 놓인 남편의 영정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사진 속의 남편 박영감은 생전의 그 무뚝뚝한 표정 그대로 입을 꾹 다문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겨우 석 달. 아직 집안 곳곳에는 남편의 냄새가, 그리고 그가 남긴 고집스러운 침묵이 배어있는 듯합니다. 박영감, 그는 참 재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상도 남자 특유의 무뚝뚝함이라고 하기엔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평생을 막노동과 용달차 운전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지만 집에 들어오면 하는 말이라곤 딱 3마디 뿐이었습니다. 밥도 아는? 자자. 아내인 옥분 씨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몸은 좀 괜찮은지 묻는 법이 없었습니다. 옥분 씨가 시장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쳐 절뚝거리며 들어온 날에도 그는 신문을 보며 툭 한마디 던진 게 전부였습니다. 칠칠맞게 어딜 보고 댕기노. 밥이나 차려라. 그날 옥분 씨는 부엌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남편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무심함이 뼈에 사무쳐서였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남들은 부부가 늙으면 친구가 된다는데 옥분 씨에게 남편은 가깝고도 먼, 늘 어려운 하숙생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지난 가을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불과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을 때 옥분 씨는 솔직히 슬픔보다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평생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주더니 갈 때도 참 매정하게 가는구나. 장례식장에서조차 옥분 씨는 눈물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할 막막함만이 가슴을 짓눌렀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27일 옥분 씨는 큰맘 먹고 남편의 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차마 손대지 못했던 남편의 유품들을 정리해서 태울 건 태우고 버릴 건 버려야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쓰던 작은 방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낡은 스킨 냄새가 섞인 특유의 호라비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주인 잃은 낡은 점퍼, 다 해진 가죽 허리띠, 그리고 돋보기 안경. 물건 하나하나를 집어들 때마다 무뚝뚝했던 남편의 잔상이 떠올라 옥분 씨의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왔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아. 옷 좀 사입으라니까 기어이 이걸 10년 입더니. 옥분 씨는 남편의 낡은 내복을 개키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을 정리하던 옥분 씨의 손에 묵직한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꺼내보니 그것은 은행에서 공짜로 나눠주는 투박한 탁상 달력이었습니다. 표지는 이미 너덜너덜해졌고 군데군데 커피 자국이며 김치 국물 자국이 묻어있는 그야말로 당장 쓰레기통에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낡은 물건이었습니다. 하여간 뭐 하나 버리는 법이 없지. 궁상맞게 이런 건 왜 서랍 깊숙이 숨겨놨대? 옥분 씨는 혀를 차며 달력을 쓰레기 봉투에 던져 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툭 하고 달력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뒷면이 펼쳐졌습니다. 옥분 씨는 무심코 달력을 집어들다가 멈칫했습니다. 하얀 달력 뒷면에 검은색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양반이 글씨 쓸 일이 뭐가 있다고? 남편은 평소 메모는커녕 가계부 한번 들여다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호기심 반, 의아한 반으로 옥분 씨는 돋보기 안경을 찾아 끼고 달력을 첫 장부터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1월, 2월. 달력의 날짜 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뒷면 여백에는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악필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1월 15일. 오늘 춥다. 임자 감기 기운 있어 보인다. 보일러 온도를 좀 올렸다. 기름값 아낀다고 또 낮출 텐데 걱정이다. 잘 때 몰래 올려야겠다. 옥분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임자. 남편이 생전에 옥분 씨를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다정하게 불러본 적 없는, 그저 퉁명스럽게 어이 임자,
하고 부르던 그 단어가 종이 위에서는 왠지 모를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1월 15일이라면 옥분 씨가 몸살 감기로 며칠 앓아누웠던 때였습니다. 그때 남편은 아픈 사람이 무슨 밥을 하냐, 시끄러우니 저리 가서 누워라 하고 소리쳤었습니다. 옥분 씨는 그 말에 서러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밤새 보일러 온도를 맞추며 아내를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옥분 씨는 황급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3월 10일 임자가 시장에서 넘어졌단다. 무릎이 시퍼렇게 멍들었다. 바보 같은 사람. 조심 좀 하지. 속상해서 화를 냈다. 약국 가서 파스 사왔다. 자고 나면 붙여줘야지. 그날이었습니다. 아픈 다리를 이끌고 들어온 아내에게 칠칠 맞다며 면박을 줬던 그날. 옥분 씨는 그날 밤 자다가 다리에 뭔가 차가운 것이 닿아 깼던 기억이 났습니다. 잠결에 보니 남편이 자신의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꿈이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다정한 행동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꿈이 아니었습니다. 무뚝뚝한 남편은 아내가 잠든 뒤에야 비로소 남편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달력을 넘기는 옥분 씨의 눈에서 툭 하고 눈물방울이 떨어져 글씨 위로 번졌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라고 애들이 왔다 갔다. 임자가 하루 종일 부엌에서 전 부치느라 허리를 못 편다.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쑥스러워서 못하겠다. 대신 설거지통에 물 받아놨다. 임자 고생했소. 8월 20일 옆집 박신혜가 마누라랑 제주도 여행 간다고 자랑한다. 우리 임자도 비행기 한번 태워줘야 하는데 내년에는 적금 타서 꼭 같이 가자고 말해야겠다. 근데 입이 안 떨어진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옥분 씨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남편의 일기, 아니 그것은 일기가 아니라 아내 관찰일지였고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반성문이자 러브레터였습니다. 밥줘, 자자라는 말 뒤에 숨겨져 있던 수많은 속마음들이 그 낡은 종이 위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했던 것입니다.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옛날 아버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입만 열면 퉁명스러운 소리가 나가는 자신이 그도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의 마지막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12월 5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의사 표정이 안 좋다. 임자한테는 말 못하겠다. 겁이 난다. 내가 없으면 우리 임자 누가 챙기나. 그게 제일 걱정이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임자가 찐빵을 좋아하는데 시장 나가서 판 많이 든 걸로 사왔다. 오다가 식을까봐 품에 안고 왔다. 오다 주었다고 하고 줬더니 임자가 웃는다. 그 웃는 얼굴 보니까 좋다. 아프지 마라 임자. 나 먼저 가더라도 울지 마라. 옥분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12월 25일 작년 크리스마스 때 남편이 검은 비닐봉지를 툭 던져주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옛다. 시장 갔더니 떨이로 팔길래 사왔다. 먹든가 말든가. 그렇게 퉁명스럽게 던져준 찐빵이 어찌나 따뜻했는지 옥분 씨는 호호 불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TV를 보는 척하면서 곁눈질로 옥분 씨가 먹는 모습을 계속 훔쳐보고 있었던 겁니다. 품에 안고 와서 식지 않았던 그 찐빵처럼 남편의 사랑은 겉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속은 누구보다 뜨겁고 달콤했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기자 달력 뒷면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병세가 악화되어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때 쓴 듯 글씨는 심하게 흔들려 있었습니다. 임자,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사랑한다. 그 흔한 세 글자를 남편은 죽음을 앞둔 순간 홀로 남겨질 아내를 위해 떨리는 손으로 눌러 썼던 것입니다. 옥분 씨는 남편이 글씨 위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영감쟁이야. 말로 하지. 말로 해주지. 내가 그것도 모르고 당신 미워만 했는데 이렇게 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텅 빈 방 안에 옥분 씨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옥분 씨는 한참을 울다 고개를 들어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무뚝뚝하게만 보였던 남편의 눈매가 이제 보니 한없이 다정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옥분 씨는 떨리는 손으로 달력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마치 남편을 아는 것처럼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낡은 달력은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평생을 바쳐 써 내려간 유언장이자 옥분 씨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옥분 씨는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찐빵을 찌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찐빵을 접시에 담아 남편의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영감, 이거 당신이 사다 준 그 찐빵 집 거야. 나 혼자 안 먹어. 당신도 와서 같이 먹어요. 그리고 나도 사랑해요. 정말로.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의 손을 잡아보셨나요? 무뚝뚝한 남편, 잔소리 많은 아내. 때로는 믿고 지겨울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표현이 서툴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은 마음속에 수백 번, 수천 번 사랑한다는 말을 삼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12월 27일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는 쑥스럽더라도 한 번쯤 말해주세요. 고생했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라고요. 나중에 낡은 달력 뒤에 몰래 적지 말고 따뜻한 온기가 있을 때 눈을 맞추고 말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후회를 남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박영감님의 낡은 달력은 비록 1년짜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은 영원히 옥분 씨의 가슴 속에 남아 시린 겨울을 녹여주는 난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눈 내리는 12월의 어느 날, 하늘에 계신 박영감님도 옥분 씨의 찐빵을 드시며 환하게 웃고 계시지 않을까요?